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날이 장마가 시작된 날입니다.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이번 비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새로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다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그래픽카드 루머들이 맞다라고 하면은 뭐 살짝 재미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모든 라인업은 다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CPU도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 견적이 최소 1년 정도는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쪽에서 새로운 그래픽카드 관련된 루머가 좀 있긴 하지만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는 거의 평이합니다. 딱 픽스가 돼서 그냥 쭉 간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갑자기 뭐 환율이 확 오르거나 확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어느 뭐 제조사나 제품이 가격을 인하해서 확 내려가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거의 큰 변동 없이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각설하고 빠르게 견적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용 PC입니다. AMD, 인텔 모두 다 사무용 PC는 최대한 저렴한 거를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라이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5600G입니다. 6코어 내장 그래픽이죠. 내장 그래픽 탑재된 제품이고 내장 그래픽 성능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CPU이기 때문에 간단한 캐주얼한 게임이죠. 롤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릴 수 있다라고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번 게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이 40만 원 언더인데 메모리도 8기가 2장에 SSD도 500기가입니다. 메모리는 변경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8기가 2장 이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충분하리라 보여지고요. SSD는 디램 리스이긴 하지만 500기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디램이 탑재된 제품 그리고 용량을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29,900원을 추가를 하시면은 디램 탑재 모델이죠. ADATA의 SX 8200 프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400 구성입니다. 해당 구성은 SSD 그리고 메모리 모두 다 AMD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구성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인텔 구성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일 제품 메모리를 한 장 더 구성을 해서 두 장으로 변경을 하면은 19,300원이 추가가 되고 250기가 자체도 상당히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디램 리스 500기가 제품으로 변경을 하면은 12,700원이 추가가 되고 디램 탑재 1테라 제품 SX 8200 프로로 변경을 하면은 47,600원이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이 만약에 AMD와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인텔은 4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CPU의 성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사무용이나 가정용으로서는 AMD 구성이 이번 달은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캐드나 간단한 포토샵 같은 것도 만진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용 인텔 구성이 조금은 더 성능이 좋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은 8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라이젠 5600에 라데온 6600이 들어간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지난달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SSD를 1테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게임들이 조금 용량이 크다 보니까 확실히 1테라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구성을 했고 물론 나는 1테라까지 필요 없어요. 이거를 뭐 배틀그라운드 롤 정도 다운받아서 해요. 아니면은 저사양의 온라인 게임이죠. 저사양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500기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80만원대 언더로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고 1테라로도 구성을 했을 때는 82만원 정도에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0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엔비디아 RTX 4060이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구성이 가능한 거는 유일합니다. 라이젠 7500F 그리고 라데온 7600으로 구성이 된 견적이 유일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메인보드를 조금 더 투자하고 한 10만원 더 그래픽카드에 투자를 하면은 5060 구성까지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10만원 이상이 벌어지는데 거의 120만원 정도까지 나와서 100만원대는 따로 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100만 원대 기준으로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충분합니다. 오버워치 상업 충분합니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120만 원대까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올라간다고 하면 더 좋은 프레임을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거나 100만 원대에서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성이 지금 당장은 베스트로 보여집니다. 물론 완본체로 라이젠 5600에 5060이 들어간 견적을 몇 번씩 보는데요. 이건 메인보드도 워낙에 별로고 SSD도 정말 안 좋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완본체들은 싹 다 걸러주시는 거를 조금 권장드릴게요. 너무 구성이 안 좋습니다. 적어도 7500F까지는 구성이 된 CPU 그리고 그런 완본체들을 기준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다음 분은 120만 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가 신설된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이젠 7500F 그리고 RTX 5060과 RX 9600XT 8기가로 구성이 된 조합입니다. 해당 구성 같은 경우에는 FHD 기준입니다. QHD 기준이 아니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이 정도일까요? 이 정도 게임만 하신다 이런 게임들만 한다라고 하면은 5060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게임에서는 RX 9600XT가 월등히 좋다라는 점,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집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파워 사용량도 둘이 비슷하게 600W 구성을 해주시면은 매우 넉넉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구성에서는 하시려는 게임 그리고 얼마나 투자를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구성을 해줬으면 하고요. 쭉 도표를 봤을 때도 벤치마크만 봐더라도 뭐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에서는 확실히 엔비디아가 그 이외의 게임에서는 라데온이 월등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라데온은 처음 출시 때는 매번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뭐 라데온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게임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조금씩 더 성능 향상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미래를 보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라데온, 난 지금 당장에 해당 게임들 성능을 보고서 구매하시겠다면은 엔비디아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30만 원에서 150만 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가격대가 확 벌어져요. 5060 Ti 16기가, RX 9060 XT 16기가 구성인데 확실히 9060 XT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20만 원 넘게 차이가 벌어져요. 물론 게임에서 뭐 FHD 기준으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차이가 좀 심하게 벌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 이외에 트리플 A 게임들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강세였던 스팀 게임들 있죠. 그런 RPG 게임류에서도 라데온이 이겼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데온이 더 좋다. 몬스터헌터 이런 건 뭐 비교할 바도 안 되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도 5060 Ti 16기가가 조금 더 먹습니다. 그래서 700W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 9060 XT는 그대로 600W로만 구성을 해주셔도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가격차가 20만원 넘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완본체로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비슷하겠죠. 완본체 구성 자체가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더 저렴해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하시려는 게임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정도다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그리고 요즘 모바일 기반 게임들이 있죠. 명조 이런 거 하실 분들도 레이트레이싱 지원 게임들은 가급적이면은 엔비디아가 좀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모든 게임에서는 라데온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은 180만원에서 19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5070이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더 저렴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하실 분들은 5070 가시고요. 그 이외의 모든 게임, 여기 모바일 게임도 거의 포함일 거예요. 그런 거 다 포함해도 9070이 월등히 더 성능이 좋습니다. 파워, 용량 당연히 차이 나고요. 9070이 훨씬 더 전력 소비량이 낮고요. 5070은 800W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래픽카드 단일 전력 소비량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9070이 조금은 더 비쌉니다. 성능은 더 좋지만요. 기본 스펙 차이도 나는 그래픽카드다 보니까 확실히 더 좋은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들 있죠. 트리플 A 게임을 하실 분들은 라데온으로, 그렇지 않은 게임을 하실 분들은 5070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번은 220에서 24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또 반대예요. 엔비디아가 더 비싸고 라데온이 더 저렴합니다. 정확하게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솔직히 게임 바이 게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게임을 하실지를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보편적인 성능 자체는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조텍 앰프 같은 경우에는 상위 등급이고 슬레전드는 중위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은 근소하게나마 5070 Ti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고, 트리플 A 게임, 특정 게임들이 있죠. 뭐 몬스터 헌터, 그리고 뭐 콜 오브 듀티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라데온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점. 그 이외의 게임들에서는 어떤 게임을 하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게임에 맞춰서 그래픽 카드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지표는 여러분들께 워낙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 지표를 제외하고, 어지간하면 유튜브는 배제를 하시고 글로 돼 있는 거 있죠. 이 유튜브 쪽은 워낙에 페이크 벤치가 많기 때문에, 거짓 벤치라고 하죠. 거짓 벤치들도 많고 페이크 벤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걸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력이 있는 PC 사이트에서 측정이 된 데이터 값을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9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98X3D 그리고 5080으로 구성이 된 기본 견적이고요. 여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것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5080 제가 듣기로는 5070 Ti 이상부터 이제 조금 출하량이 줄었다? 생산량이 줄었다? 이런 말을 좀 듣기는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5080 이상부터는 금액적인 하락이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제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알리 특가가 막 끝났는데, 그 알리 특가 때 좀 물건이 많이 빨려나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5080 저가형 제품들 쓸만한 거는 다 빨려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저가형 인기 없는 제품들만 남아있고, 상위 모델, 그러니까 중간 라인업이 없어요. 중급기 라인업이 없고 아예 최하급이거나 상급이거나 이렇게만 남아있는 현 상황입니다. 대신 케이스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괜찮은 걸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좀 너무 저가형 케이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쿨링이라든지 뭐 강판 두께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지간하면은 조금 상위 등급의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번에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390만 원대까지 올라간 부분인데, 그만큼 퀄리티를 챙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0만 원대 최상급 게이밍 PC입니다. 여기는 뭐 5090 가격 자체가 거의 절반을 잡아먹고 있고요. 파워도 1200W 이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390만 원대에서 딱 그래픽카드 금액만 거의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도 가급적 좀 상위 등급을, 그리고 용량이 넉넉한 걸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4기가로 구성이 된 부분이고요. 공랭 쿨러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뭐 케이스랑 통일된 느낌, 그리고 CPU 쿨링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냉 쿨러로 구성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5090은 아마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급기 이하 제품들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은 상급기들은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40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500만원, 600만원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중급기 이하를 좀 구매를 해서 4K나 뭐 QHD 초고주 사율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구매를 하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상급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특가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은 어도비 작업 추천 PC입니다. 인텔로 구성이 된 거는 동일하고요. 인텔 265K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픽카드는 5070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쿠다 가속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같이 이제 그래픽카드를 좀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이 구성의 단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랭 쿨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265K부터는 공랭이 아니라 수냉 쿨러를 사용하는 게 쿨링은 확실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냉이 들어간 게 좋지 않을까 싶지만은, 일단 이걸로도 뭐 언더볼팅해서 발열을 못 잡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번 구성에는 메인보드가 박격포로 바뀌었어요. 저번 구성에는 메인보드가 한 단계 좀 낮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메인보드도 상위 등급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력 소비량이나 이런 건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변경이 되었지만요. 마지막으로는 책상 위에 감성을 더할 다목적 감성 PC입니다. 9900X3D는 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픽카드만 5070에서 5060 Ti 16기가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낮추려고 한 것도 있고, 케이스라든지 이거는 솔직히 감성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한 부분이고, 그리고 게임보다는 다목적입니다. 나는 3D 작업도 해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그림 편집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픽 카드를 더 올려도 좋지만은 굳이 그렇게 올리지 않더라도 FHD 게이밍 성능은 충분하고 3D 작업, 특히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V램이 워낙에 좋은 그래픽 카드다 보니까 넉넉할 겁니다. 렌더링은 CPU 기반으로 했을 때, GPU 기반으로 했을 때 충분히 둘 다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270만원대로 구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견적을 짜면서도 그렇고 견적을 소개해드리면서도 그렇고 재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좀 지루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지루하다라는 거는 이제 아마 이 견적이 꾸준히 쭉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CPU라든지 뭐 그래픽 카드 이 두 개의 조합이 그대로니까요.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 있죠. SSD, 파워, 케이스 이런 부분은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는 쳐도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품절이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변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매 달마다 아 이번 달은 이 구성이 이게 최저가구나, 다음 달은 이게 최저구나 이런 걸 잘 봐서 조합을 해줬으면 하고요. 앞으로 나올 게임들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텐데 아마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로비오트였고요. 이번 한 달도 화이팅입니다. 아디오스.